오늘은 액취증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액취증에 대해서 질문을 받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액취증은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나는 병이라고 이거를 막 했나요? 그런데 서양 쪽 책에는 이게, 미국 책에는 병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어떤 하나의 그 증상이죠. 그래서 이 액취증, 오스미드로시스는 이게 기준이 어디냐가 숫자로 된 게 없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 또는 일본 사람이 되게 냄새가 적게 나는 민족이에요. 다른 민족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를 기준으로 냄새 많이 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서양 사람한테 가면 덜 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느끼는 것만은 액취증은 실제로는 체취하고 비슷합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예요. 그래서 그 액취증이 아포크라인 아포크라인 선이라는 곳에서 이제 냄새 나는 걸 내는 건데, 이게 겨드랑이에만 있지 않거든요. 우리 몸 전체에 있어요. 그리고 물귀지가 있는 사람이 많고, 체취 냄새가 있는 사람들한테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개성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대인관계에 지장을 주면 또는 자기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전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데오드란트나 뭔가 부리는 것들보다는 샤워를 자주 하는 쪽을 일단 권유하는데, 사정상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운동선수라든지 아니면 공부를 늘 해야 되는 고시생이라든지 도서관에 늘 가야 되는 지금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이게 지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액취증은 조금씩은 있다. 이걸 0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어떻게 줄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얘기를 같이 해봤으면 해요. 액취증을 치료받지 않으면 냄새가 더 심해질 수도 있나요? 사실 미래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액취증 냄새가 사실 제일 심한 시기는 청소년기예요. 거기서 지나면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조금 줄어든다는 거지 0이 되진 않거든요. 그리고 물론 노년기에 이르면 조금 줄어들 거예요. 근데 노년기의 체취는 또 다른 냄새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액취증이, 이 체취가 기본적으로 다른 건 땀이 같이 연계되었을 때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근데 땀은 분명히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요런 어떤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이가 들면 분명히 운동은 적게 하니까 땀 냄새도 적게 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전체 그림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땀이 날 때마다 냄새가 나지는 않고 한 번씩 역한 냄새가 나는데, 이런 경우에도 수술 받아야 하나요? 이 액취증을 상담하다가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예를 들어서 키라고 보면 키나 몸무게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당신은 과체중입니다, 저체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이건 숫자로 말을 못해요. 일반적인 제 나름대로 기준은 대인관계에 지장이 되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격한 냄새가 나는데도 내가 한두 번 주변에서 지적을 받았다, 솔직히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 냄새가 난다고 다 지적하지 않거든요. 다 지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적을 받았으면 솔직히 한국에서는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절개 수술 후 겨드랑이에 흉터가 심하게 남았는데 흉터 제거술 받아도 될까요? 절개 수술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겨드랑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두 곳쯤 절개를 하는 거예요. 한 곳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흉터가 되게 많이 생기는데 이걸 다시 오려내고 수술을 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피부가 부족해져서 팔이 안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직업이 뭔지가 진짜 중요해요. 발레하는 분이나 이런 분이라면 이걸 함부로 하는 거는 굉장히 직업에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흉터 제거 수술을 한다고 해서 흉이 잘 없어지지도 않는 부위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피부가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 부위가 흉터가 잘 안 없어져요. 인간의 몸 중에서 흉터 제거 수술이 가장 안 되는 부위가 무릎이에요. 그 다음에 팔꿈치. 여기도 비슷한 부위예요. 이렇게 피부가 늘어나는 부위들이 흉터 수술이 잘 안 되거든요. 겨드랑이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흉터 수술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럼 흉터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해서 나온 게 여기를 흡입해 주는
제가 보통 쓰는 방법들이에요. 원래 냄새가 안 났는데 갑자기 날 수도 있나요? 이 냄새를 본인은 절대 못 맡는단 말이에요. 타인에게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냄새를 제일 정확히 아는 분들은 가족 중에 이 냄새를 있었던 분하고 같이 지낸 분들이 제일 정확하게 알아요. 약간은 식초 냄새 같고 약간은 비누 냄새 같은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보면 거의 가장 정확한데 일반적으로는 뭐 베프나 굉장히 친한 친구 또는 뭐 엄마 이런 쪽에서 냄새가 있다고 하면 대개는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흡입으로 수술 받고 냄새가 다시 날 때마다 재수술 받아도 되나요? 재수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흡입을 하고 냄새가 많이 나면 제가 액취증이 다른 체취와 다른 건 땀이랑 같이 붙어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땀을 줄이는 보톡스 같은 걸로 해결하기도 하고요. 근데 생각보다 재수술하러 거의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한 번 수술로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